스테이저로 하셨던 분인데 해병대 출신이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닌 줄 알았어요. 네, 해병대 출신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그래도 네, 멋있어요. 어디 여행 갔다 왔죠? 캄보디아 갔다가 이 행사 때문에 돌아왔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나오시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 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이거를 음성지원 시스템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강날 유달리 짧은 치마를 입고 온 여자 씨름 여자애가 어머 쟤 치구나. 야, 쟤 저거 입니까 무슨 치료인데? 그리고 남자 A가 남자 B한테 내기 당구를 지고 당구비를 내면서 야, 너 오늘 뽀록으로 이긴 거야. 원래 난 달래. 야, 웃기지 마. 너랑 나랑 차원이 틀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애미야, 이거 좀 짜? 옛날보다 틀려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예문 중에서 틀린 부분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뭐인 것 같아요? 네, 다들 눈치채셨듯이 이 부분이 틀렸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하여 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야 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된 당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공법원 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캄보디아에서 6시에 입국을 하고, 캄보디아에서 6시에 입국을 하고, 그리고 10시에 저희 학교 수강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바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온 만큼, 네, 잘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다르다와 틀리다의 정의를 찾아봤어요. 좀 확연히 다르죠? 그치? 다르다와 틀리다. 다르다는 영어로 different고, 틀리다는 영어로 wrong이죠, wrong. 가보기야. 맞췄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다르다와 틀리다를 틀리게 쓰는 것처럼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작년에 휴학을 하고 쇼핑몰에서 8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8개월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매너리즘 같은 거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 잘 다니던 쇼핑몰을 그만두고 제가 영상 쪽에 좀 흥미가 있어서 영상 쪽으로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약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50통을 썼습니다. 50통 정도. 제가 면접을 한 15군데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신의 전공이 그쪽이 아닌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간판만 보고 안에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런 걸 해명하기도 싫고 좀 그래서 그냥 영상 전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근데 앞으로 부전공 하니까 그렇게 말을 되겠죠. 여기 또 두 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네이티브 스피커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 A, 야, 너 소리 날래? 아,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야, 걔 A그룹 다녀. 대박이야. 키도 크고 강동원 같이 생겼어.
여자들이 오케이 콜. 그리고 두 번째 M.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까지 생략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 여자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걔 예술하는 사람. 수입은 별로 없는데 나는 착하고 좋아. 아, 나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갖고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수막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많이 보죠. 이런 거 되게 훌륭한 업적이에요. 사법고시 합격.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할 정도의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격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게 모교를 위해 기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빛낸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신문 한 조각에 그냥 10줄 정도, 그 정도 겨우겨우 찾아 들어가야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한국 사회는 눈에 보이는 성과나 바탕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여기 또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아웃캠퍼스라는 곳에서 강연을 듣고 어떤 분이랑 친해졌어요. 어떤 분이랑 친해지고 그분이 차가 끊겼더라고요. 그분이 춘천에 사시는데, 그래서 저의 자취방에 이렇게 같이 머물게 됐습니다. 그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역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역사학자에 대한 꿈도 키웠고 뭔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졌죠. 당신은 근데 왜 역사학과를 가지 않고 왜 다른 학과를 선택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하는 대답이, 선생님께서 이러시대요. 너 역사학과 가지 마. 밥 굶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제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가 너무 하기 싫어서 그 야자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고등학교 필독 도서인데 내용이 따뜻했던 날들이라고 아세요? 모르시면 할 수 없구나. 근데 야자 감독 선생님께서 제 옆을 지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이 책 보지 말고 공부나 해! 이랬습니다. 이렇게 다름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학교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넌 모든 사람의 꿈을 키워주고 길러줘야 되는 곳이 학교인데, 그 학교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안정된 길을 원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쉽게 겁먹게 돼요. 학생들이 말이죠. 챕터 4. 때로는 독이 되는 평범한 스펙. 제가 학교 졸업을 위해서 토익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토익스터디어 중에 27살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토익이 855점 정도 맞았고 학점도 4.0 이상이 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취업을 못한 이유 알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개성과 그런 뭔가 특출한 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개성이나 강점이 없고 평범했기 때문에 그분을 뽑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특출난 개성이나 강점이 없는데 어느 인사 담당께서 이 직원을 믿고 채용하겠습니다. 이분 누구시죠? 이영국 씨죠. 이영국 씨 하면은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 이웃나라 하면 다들 이거 한 번씩 보셨죠? 네. 이분이 25년 동안 이 먼 나라 이웃나라 책을 1,500만 부나 파셨습니다. 이분도 정말 백자 같은 분이고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나오셨는데 매일 수업은 뒷전이고 강의실 뒤쪽에서 맨날 만화만 그리셨어요. 이렇게 괴짜적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이분을 왜 특별하게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남들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남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평범한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평범한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평범함이 오히려 무기가 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직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기업, 공무원, 은행원이 예를 들어서 그 고객님 같아 멘트를 봐. 고객님 빠이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 한 가지 제 이야기인데 친구 중에 한 명이 13살 때 IMF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쫓겨나서 외숙모 집에서 얹혀 살았다. 그리고 18살 때부터 용돈도 없이 유명 강사들의 인간들을 구워 팔면서 자기 용돈을 마련했고 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가해를 10군데나 뛰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학점도 4점 이상 맞고 서울도 이렇게 800점 넘게 맞으면서 그분은 진짜 노력 하나만으로 정직하게 삼성 SDI라는 회사에 입사했어요. 대기업이죠. 삼성 SDI.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1년을 이렇게 지내다가 그분이 백혈병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집이 가난해서 정말 용돈 한 번, 부모님한테 용돈 한 번 타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이분한테는 이 평범한 이 스펙이 오히려 자신이 살 길이었던 거죠.
본론 넘어가서 이렇게 평범한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름으로써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길도 많아요. 남들보다 토익 점수가 낮다고 해서 남들이 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남들이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노력에 축하는 해주되 하염없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더 큰 꿈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